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최근에 두산 그룹 내에서 이 두산 밥켓 합병 이 이슈 때문에 논란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두산 밥켓을 합병하는 걸 철회하겠다라고 했던 뉴스가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각각의 이 세 개 종목이 지금 얽혀 있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밥켓 이 세 개의 종목을 보유한 주주들 간에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를 봐도 철회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인적 분할을 해서 신규 법인의 지분이 몇 대 몇 비율로 나뉘고 매수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를 하고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뉴스를 봐도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영상은 그 내용에 대한 것만 간단히 좀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하고 지금 두산그룹 내에서 이 두산 밥캣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왜 시작이 됐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두산이 도대체 왜 이 밥켓을 합병을 하려고 하냐? 두산이라고 하는 이 모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3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밥켓의 지분을 46%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지배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두산이 갑자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잘 있던 이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흡수합병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두산 밥켓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이자 두산 그룹의 손자회사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로 들어가면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100% 흡수합병이 되면서 두산 밥켓은 상패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철회됐다라는 얘기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밥켓을 100% 인수를 하면 두산 로보틱스와 밥켓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는 손자 회사였던 두산 밥켓이 로보틱스의 100% 인수가 되면서 자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은 원래 손자 회사였을 때는 지분율이 13.8%였어요. 근데 이게 자회사로 바뀌면서 42%로 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산 밥켓이 영업이익이 1조 거의 4천억 원 정도가 나오는 회사죠. 이 알짜 회사에서 받던 배당금이 42%로 늘어나면서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는 두산 밥켓의 이 배당금 또한 늘릴 수 있는 이런 정말 묘책인 거죠. 두산 입장에서는. 자,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합병 비율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합병 비율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해를 일단 했다라고 하면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배당금 말고 또 대외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 공략을 위한 절박함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체코 우선협상자 발표가 났죠. 그래서 원전 관련 설비 기술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1조 원의 자금 여력이 필요한데 두산은 현금이 없죠. 현금이 없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고 관련 핵심 자회사들을 매각하면서 지금까지 힘겹게 왔는데 이제 비로소 원전 시장이 개화가 되려고 하니 이 1조 원의 자금 여력을 확보를 해서 설비 기술 투자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1조 원이 필요한데 아까 그 구조에서 손자회사로 있는 상태에서는 두산 밥켓이 영업이익이 나오긴 하지만 7천억 원대의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원의 차입금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채가 이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채가 있는 두산 밥켓을 로보틱스로 떨구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자회사가 이제 밥켓이 없어지니까 부채가 사라지게 되면서 1조 원의 차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서원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던 거죠. 유상증자 같은 거를 활용하지 않고 순수 자구책으로 1조 원의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밥켓을 로보틱스로 보내야 된다. 우리의 이유는 그거다. 지금 원전 시장이 개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적인 시너지도 로보틱스와 밥켓이 일으킬 수 있고 원전도 이 1조 원을 통해서 우리가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건데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밥캣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활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인적 분할을 하죠. 인적 분할은 물적 분할이랑은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LG 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 배터리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 회사를 똑 떼서 물적 분할을 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LG 엔솔이죠. 그러면 기존의 LG화학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이 배터리 사업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물적 분할로 갑자기 LG엔솔을 똑 떼버리면 내가 LG화학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나 이만큼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주식으로 너네가 보상해 줄 것도 아닌데 너네 맘대로 물적 분할을 하면 어떡하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게 물적 분할이고 인적 분할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같이 이렇게 두산 밥켓을 떼어내게 되면 일정 부분 비율로 이 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했죠. 인적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46%의 지분인 밥켓을 똑 떼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밥켓에 대한 지분 비율을 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 나눠줘야겠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75.3 대 24.7의 비율입니다. 자, 이게 바로 밥켓의 지분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요 24.7% 해당되는 지분을 인적 분할로 대신 에너빌리티 너네한테 떼주겠다. 이 합병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75.3%밖에 갖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밥켓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대신에 요 지분에 해당되는 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신설법인과 이 두산 로보틱스 간의 이후에 합병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 합병 비율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로 받을 건데 그럼 과연 두산 로보틱스를 몇 주를 줄 거냐? 거기에서 이 로보틱스와 신설법인 간의 합병 비율이 나오는데 두산에서 얘기하는 건 1대 0.1275. 자, 이 비율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막 소수점 뭐 4자리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복잡하죠. 자, 이 비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거는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정정 요구를 해서 지금 아직 정정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이 0.1275를 24.7% 지분에 해당되는 비율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이 로보틱스를 몇 주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밥캣의 지분이 24.7이었죠. 이거를 곱하면 0.247, 네, 곱하면 0.031566이 나옵니다. 이건 한 주에 해당되는 주식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100주라고 예를 들기 위해서 100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주의 에너빌리티 주식을 가진 사람이 두산 로보틱스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3.15주가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00주를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 거의 한 75%만 남게 되고 나머지 25% 해당되는 주식을 로보틱스 주식으로 준다라고 하는데 비율이 1대 0.1275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 24.7% 비율로 계산을 하면 100주당 3.15주 대략 한 3주 정도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자, 셈법을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100주가 있었는데 그냥 에너빌리티 100주를 갖고 있었고 여기에 밥캣의 지분이 있는 순수한 에너빌리티였는데 갑자기 밥캣을 로보틱스로 편입을 시키면서 이게 사라지면서 내 100주는 갑자기 75주가 돼버렸어요. 내 25주 돌려줘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야 대신에 내가 로보틱스를 3주를 줄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25주가 사라지고 3주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25주에 해당되는 가치만큼 이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이 올라가 있는 상태면은 뭐 억울한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1대 0.1275 이 비율이 손해다라고 주주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이 얼마죠? 18,100원입니다. 자, 25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18,100원 곱하기 25 하면 얼마죠? 그러면 45만 2,500원.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이 3주를 했을 때 45만 2,500원이 돼야 됩니다. 대략 계산을 하면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7만 400원이네요. 7만 400원 곱하기 3주 준다고 그랬죠. 소수점 빼고 대략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21만 200원인데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4525. 자, 이거였죠? 하면 24만 1,300원어치가 손해죠. 자, 이 24만 1,300원이라는 돈이 퍼센트로 계산하면 대략 한 마이너스 14% 정도의 손해를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손해가 안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로보틱스 주식이 올라서 세 주만 받아도 이거를 메꿀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로보틱스 주식을 3주를 줄 게 아니라 이 24만 원어치 해당되려면 한 4주를 더 줘야겠죠? 7주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합병 비율을 1대 0.1275 이 비율에서 한 14% 정도를 할증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 비율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0.14라든지 0.15라든지 뭐 요 정도 비율로 해주면 로보틱스 주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로보틱스 주식을 받는다고 해도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으로 따져보면 손해는 아니니까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회사를 위해서 자신들이 동의하고 찬성해주는 입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두산 입장에서는 아까 배당금 꼼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자기들이 계속 좋은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서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거를 계속 뭔가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 주주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이 철회를 한 거는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간의 합병 비율 1대 0.63 비율. 이거는 여러분들 안 해오셔도 돼요. 이미 철회가 된 거여서 이거는 끝났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긴 했는데 일단 이거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남은 상태는 에너빌리티의 1대 0.1275. 자, 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이거 정정 신고를 해라. 정정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 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밥캣 합병 이슈가 다 이해가 되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철회가 됐기 때문에 과거 시점의 일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확인이 되실 거고요.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를 했는데 정정 신고서를 두산이 냈어야 되는데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돼 있는 9월 25일 임시 주총이 이제 연기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주총은 연기됐다. 자, 연기가 돼서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다라고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자,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지금 주주들이 원치 않는 합병을 제의를 하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반대를 하는 주주들의 입장에서 내 주식을 두산 너네가 사가라 라고 해서 내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주장을 해주는 겁니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90원이 매수 청구 가격이죠. 그래서 이 가격에 내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18,100원이기 때문에 이 2890원에만 팔 수 있으면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팔 수 있는 권리인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개인 주주들도 이 매수 청구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이 철회됐다라고 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 청구권이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매수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 청구권도 있죠.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 청구권도 살아 있습니다. 두산 밥캣은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내용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밥캣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권을 노려서 차익을 노려보려고 했던 그런 주주들이 지금 매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밥캣은 지금 조정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두산 밥캣은 지금 빠지고 있죠. 이게 바로 매수 청구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주주들이 던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이지만 일단 밥캣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봐야 되는 내용들은 여기까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드렸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소통해 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좀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 텐선비 남윤택이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가오는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